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차식의 사칙연산의 마지막인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동류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1차식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항식의 항은요, 동류항끼리만 덧셈과 뺄셈이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죠? 이 중요한 개념을 배우러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류항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요,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라는 것은 친구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분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기준이 같을 때는 같은 종류라고 하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할 때 우리는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분류하기로 했냐면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일 때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분류하기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A 그리고 A죠. 문자가 A 그리고 차수가 1입니다. 네, 동류항이 맞아요. 그렇다면 A제곱과 A는 어떨까요? 자, A라고 해서 문자는 같아요. 그런데 2차고 1차죠. 동류항이 아닌 거예요. A, B, 3, A, B는 어떨까요? 문자는 A, B 같고요. 차수도 각각 1차, 1차 같아서 동류항이에요. 자, A제곱 B와 AB는 어떨까요? 문자는 AB 동일하지만 여기에 A제곱이라고 해서 차수가 달라요. 이 경우에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 문자가 없는 상수항은 어떡하죠? 네,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모두 동류항이니까요. 덧셈과 뺄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동류항끼리만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면 선생님에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트 개만큼의 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똑같은 개수만큼 선생님에게 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총 개수는 몰라요. 그죠? 총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선생님에게 있는 빵이 2배가 될 거야 까지는 아시는 거예요. 배라고 있죠? 이 배는 우리가 곱하기를 말하는 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개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은요, 동류항의 개수끼리 더하거나 뺀 후에 문자 앞에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빵의 개수, 문자는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2배가 된다 했는 것처럼 개수가 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식으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A 플러스 2A 라고 있으면 3A는 친구들 3 곱하기 A 플러스 2 곱하기 A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곱셈은 같은 수의 덧셈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A 더하기 A, 3A를 이렇게 풀 수 있고요. 2A는 A 더하기 A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A가 총 몇 번 더해져 있죠? 5번 더해져 있죠. 우리는 이것을 5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고 곱셈은 생략해서 5A라고 최종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A 플러스 2A를 할 때마다 이렇게 다 식으로 풀 것이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의 개수끼리 더하거나 뺀 후에 문자 앞에 쓴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면 안 돼요. 아, 이러한 중간 과정이 있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구나. 이걸 다 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 중간에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을 알고서 요렇게 바로 계산하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 A 그대로 쓰고요. 앞에 있는 3 플러스 2 하고요. 그러면 5A다 라고 바로 계산해 주자입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5A 마이너스 2A예요. A 그대로 쓰고요. 5 빼기 2에서 3. 우리 이렇게 쓰자입니다. 1차식에 덧셈과 뺄셈을 잘 하려면 동류항을 먼저 분류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예요. 친구들 문자 뭐예요? x예요. 차수 1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2는 뭐예요? 개수예요. 선생님이 동류항이 뭐라고 했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x 있죠? 1 생략돼 있어요. 그죠? 2번이에요. 선생님 4번에도 x 있어요. 이것도 동류항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지난 강의를 보면 항의 정의를 문자나 숫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x분의 2는 이걸 풀면요. 마이너스는 그냥 분자에 올릴게요. 마이너스 2 나누기 x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곱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류항의 항 자체가 아니니까 자,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다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항이 아니에요. 밑에 거 볼게요. 이 문자 자체가 틀려요. 패스. 자, 여기도 XY예요. 문자 자체가 틀려요. 3번 AA 좋아요. 그런데 어떠해요? 얘는 1차고 얘는 2차죠. 동류항 아니에요. 4번 볼게요. 네, 지금 이거 동류항이에요. 선생님 분수인데요. 방금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는 건 항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얘는 지금 분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2분의 x는요. x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유리수하고 곱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으로 분류 가능해요.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x 둘 다 1차. 그래서 4번이 동류항이고요. 여기 분자에 있는 y하고 분모에 있는 y는 동류항이 아니에요. 절대로 헷갈리지 않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먼저 계산한다. 두 번째,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푼다. 세 번째,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괄호 앞에 음수가 있으면 부호를 반대로 한다입니다. 예를 한번 풀어보면 보통 교재에 보면요.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괄호 안에 동류항이 있어도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막 푸는 거예요. 이 괄호 안에 막 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분배를 계속해요. 그렇게 분배 법칙으로 곱하면서 부호 처리 잘못되고 뭐 숫자 계산 잘못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번을 따로 넣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상태에서는 분배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괄호 안에 동류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A 있죠. 그래서 자, 등호 쓰시고요. 3 괄호 그대로 하시고 4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라는 가정을 한번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는 괄호 안에 동류항 없어서 계산이 안 돼요. 그럼 그냥 둘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12A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는 1 곱하기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절대값은 그대로 되고요.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런데 음수가 있으면 부호를 반대로 한다 라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시고요.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3. 자, 동류항 나왔어요.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하면 10a, 뒤에 있는 상수항끼리도 동류항입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계산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 때 풀이를 쓰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좀 땡겼어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자, 10x 플러스 7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5y를 간단히 하래요. 여기 x의 1차 항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자, 10 마이너스 3 하면 되니까 7x, y의 1차 항끼리 계산을 하면 플러스 7 마이너스 15 해서 마이너스 8y 여기까지예요. x하고 y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답 2번. 친구들이 진짜 싫어하는 분수예요. 자, 친구들, 분수는요, 분모가 다르면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통분이라는 과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분모가 4하고 3이에요. 무엇으로 통분하면 될까요? 12로 통분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앞에는 얼마를 곱해준 거예요? 분자 분모에 3을 곱해줬죠. 그래서 여기서 암산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앞에 3 곱해줬다. 그리고 갈로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라는 걸 한번 제발 꼭 써주세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요. 물론 분자, 분모 아무 때나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분자에 마이너스를 올리는 걸로 애초에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고요. 여기는 분자, 분모에 4를 곱했죠. 그래서 4 쓰고 갈고 2x-5라는 이 가정을 제발 생략하지 좀 말아주세요. 선생님 학원에서는 이거 생략한 거 쌤한테 걸리면 진짜 혼나거든요. 자, 처음에 배울 때부터 제발 이 가정 요대로 한번 써주시는 거 절대로 생략하지 마세요. 분모 그대로 두고 분자 분배 법칙 하시면 돼요. 9x 플러스 3. 마이너스예요. 부호 반대로 8x 플러스 20. 분모 그대로 쓰세요. 12. 그 다음에 x 플러스 23. 여기까지. 약분 안 되니까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문제예요. 분수하고 소수가 섞였어요. 자, 친구들, 분수와 소수는 같이 계산 불가능해요. 그러면 분수를 소수로 고치거나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계산에 통용되는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0.5를 2분의 1로 고쳐서 계산해 볼게요. 자, 등호 꼭 쓰시고요. 0.5를 2분의 1만 고칠 거기 때문에 일단 손대지 않는 건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1은 생략 가능하니까 그대로 분자에 써주시면 돼요. 뭐 해야 돼요? 통분해야 돼요. 4로 통분할게요. 4 그대로 쓰시고 앞에 거는 그냥 두시고, 자, 어디에 올려요? 분자에 쏙 올려요. 마이너스 2 갈로 여시고 x 플러스 3 하시면 됩니다. 분배 처리할게요. 분모는 4 그대로 3x 마이너스 2고 5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부호 반대 2x 마이너스 6입니다. 자,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겠습니다. 면 4분의 x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셔도 되고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 분수 하나랑 이 분수 하나가 지금 섞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얘를 혹시 떼게 되면 4분의 x에 마이너스 4분의 8이거든요.
이대로 둬도 되지만 저는 떼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떼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얘가 뭐가 가능해요? 약분이 가능하죠. 굳이 떼서 내가 쓰고 싶다 하면 4분의 x에 마이너스 2 요렇게 쓰셔야 돼요. 요거 두 개 같은 값이에요. 다음 문제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한꺼번에 한 번에 다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냥 한 번에 한 단계만 클리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대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등호 쓰시고요. 지금 소괄호를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소괄호 안에 동류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분배를 해서 소괄호를 풀면 돼요. 여기서 주의사항, 지금 분배를 해서 갈로를 풀게 되면 갈로가 이제 한 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갈로가 소갈로로 바뀌셔야 됩니다. 자, 써볼게요. 10x-3y 마이너스에 소갈로 하시고 4x 플러스 6y 하신 후에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 분배 처리해 주시고 소갈로로 닫으시면 돼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소갈로 먼저 계산할게요. x항하고 y항이 동류항이 있어서 계산 가능한데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항들은 제발 그대로 두세요. 마이너스까지, 갈호까지 그대로 두시고 2x 플러스 11y 뭐 해요? 네, 분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이너스네요. 부호 처리 반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자, 분배하는 동안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 2x 마이너스 11y 여기 x항, y항 또 있으니까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y 여기까지 계산하고 이 문제는 ax 플러스 by가 되었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예요. 자, 결과값이 8x 마이너스 14y예요. 그렇다면 a는 8이고요. b는 마이너스 14입니다. 구하라는 값이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8 마이너스 14 하셔서 마이너스 6 여기까지 하셔야 이 문제는 되시니까 문제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등호하시고 분배 법칙으로 푸는데 앞에 1이니까 그대로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한다 해서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고 동류항끼리 6y 마이너스 4 여기까지네요. 답은 4번. 덧셈과 뺄셈 어려운가요? 한 번에 하나씩 하면 어렵지 않아요. 저 선생님은 게임을 잘 모르지만 처음에 시작해서 마지막 끝에까지 못 가죠. 바로 그죠? 한 단계 한 단계 클리어 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계산할 때 나 한 단계 한 단계 클리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손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